오늘 다항식 나눗셈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중등부까지는 그러니까 수와 숫자의 나누기예요. 수와 숫자의 나누기를 한 겁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를 식과 식의 나눗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겁니다. 식과 식의 나눗셈이냐. 근데 그럼 예를 들어보자. 봐봐. A 더하기 B라는 식이 있어. 이런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 다항식을 M이랑 어떻게 문자가 나눴어.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그렇잖아.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너네가 유리식이라 해가지고 문자에 관한 나눗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얘기하는 거다. 요거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입니다. 나누기의 방법은요. 그래서 이거 다항식 나누다 보면 숫자의 나누기가 아니고 문자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나눗셈이란 말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나누기가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셈. 요거처럼 이게 직접 나누기예요. 식과 식을 그냥 직접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이거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7을 2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몫이 3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표현이 요 표현일 거예요. 지금 요 표현일 겁니다. 맞니? 한번 봐봐. 너네 이거 조금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으면 저 직접 나누기가 좀 잘 이해가 가요. 봐봐. 그러면 어떤 과정이냐면 이렇다. 우리가 7을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 된다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뉘어지는 수 7은 나누는 수 2와 몫과의 곱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돼요. 그래서 등호가 생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게 맞지? 요거 좀 적어줄래? 이 좀 적으세요. 이거 얘들아 아마 안 적힌 사람 적으세요. 이거 좀 적으세요. 이거 적어야 됩니다. 요 부분은요. 요게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요 내용 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 7을 2로 나누면 내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 되더라. 그러면 내가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나뉘어지는 수 7은 나누는 수 2와 몫 3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같아지더라. 요 말입니다. 이게 직접 나누기예요. 직접 나누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쌤 써놨죠. 직접 나누기 하는 어떻게 하면 이게 개념이야. 봐봐. 실제로 내가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을요 x 더하기 2로 나눴습니다. 됐지? 직접 나누기의 핵심은 요겁니다. 쌤 설명 조금 적으세요. 최고 차의 개수와 차수를 같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일단 내가 나누고자 하는 식의 최고차 항이 지금 아니면 3x 제곱이죠. 그러면 차수와 개수를 똑같이 만듭니다. 누구를요? 나누는 수의 최고차 항을요. 다시 하겠습니다. 직접 나누기 기본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뉘어지는 식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의 최고차 항이 3x 제곱이죠. 나누는 식 x 더하기 2의 최고차 항이 x입니다. 그러면 최고차 항끼만 비교해. x를 3x 제곱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똑같이 차수와 개수를 똑같이. 그럼 내가 얼마 곱해줘야 돼? 3x를 곱해주면 되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2에다가 3을 곱해서 6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 이거잖아. 그것처럼 내가 지금 x를 3x 제곱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3x가 돼야겠죠. 그래서 3x 들어오는 겁니다. 연산한다. 그러면 3x 제곱 그 다음에 얼마? 야 3x 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은 현재 요 2가 없는 거야.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6x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나누기 할 때 이렇게 줄을 그을 겁니다. 이 줄은요 무슨 개념이야? 빼기예요. 그래서 내가 2에서 3 곱해서 6을 한 다음에 왜 1이 남는 거야? 7에서 6을 빼서 그래요. 이게 이 줄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 쳤다. 그래서 3x 제곱 3x 제곱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8x에서 6x를 뺀 겁니다. 그래서 2x가 남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누는 식이 x 더하기 2다. 이제 나뉘어지는 식이 2x 더하기 7이야. 최고차 항끼 모르는 거야. 2x, x 똑같이 맞춰줘야 돼. 얼마? 그래서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x 더하기 4가 되겠죠. 보이니? 또 주셨다? 빼기죠. 그래서 2x, 2x 없어지고 7에서 4를 빼서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은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3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3이다. 괜찮니? 이게 직접 나누기예요. 직접 나누기가 나중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직접 나누기를 많이 안 쓰는데 직접 나누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 개념 알고 있어야 돼요.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쓸 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알겠지? 자, 요거 좀 적어주세요. 직접 나누기. 요 뜻. 자,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근데 요즘 요 내용이 아마 적혀져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다시 적어라. 맞지?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봐봐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 지금 요거 있죠.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 말을요.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야. 잘 봐. A라는 식을 B로 나눌 거야. 그러면 A가 현재 뭐가 되냐면 A가 지금 7이 되겠죠. B가 현재 2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몫을 Q라 할 거고요. 쿼티언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R입니다. 리마인더예요. 이 말이에요. 그냥 Q하고 R이야. 그래서 몫을 Q라고 나머지 R 하자. 그러면 요 표현 있죠.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이 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헷갈리면 계속 이거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시켜. 그러면 봐봐. 나뉘어지는 식 A는 나누는 식 B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똑같다고요. 개념이. 근데 문제되는 건 이 식이요. 항등식이에요. 저거나 항등식이야. 중요한 게 이렇게 내가 나누기라는 이 표현을 내가 몫과 나머지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등식이 나옵니다. 이 등식이요. 항등식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항등식입니다. 선생님 항등식 말은 우리 뒤에 나오거든요. 선생님 좀 더 보는 쌤이 할 테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모양이 돼요. 똑같은 모양. 어차피 좌변이 7이고 우변도 7이잖아. 근데 식의 모양도 좌변 식의 모양과 우변 식의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항등식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항등식이라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더 차수의 개념이 나와요. 시작해. 항등식이지. 좌변 우변이 똑같다. 잘 봐. 차수 결정입니다. 만일 A가 3차야. A가 3차식이야. 근데 B가 1차야. 그러면 Q가 2차가 돼야 돼. 차수가 똑같이 맞춰줘야 돼. 자, 그냥 그 다음부터 잘 봐. 나누는 게 1차지. 우리가 나머지라는 말은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이름이 나머지예요. 내가 2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4래. 그럴 순 없어요. 이해가니? 같을 수도 없어요. 나머지란 말은.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나누는 식이 1차야. 그럼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더 낮아야 돼요. 그러면 1차네? 그러면 나머지는 상수가 되어야 된다. 왜 0차니까? 그러면 또 해볼게. 나누는 게 3차야. 나뉘어지는 게 3차야. 나누는 게 2차야. 그러면 몫이 1차가 돼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는 얼마? 1차 이하요. 그러니까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수가 결정됩니다. 왜? 항등식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차수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알겠지? 그 말이다. 자, 그다음 이제 나누기의 두 번째 방법이, 그러니까 나누기가요.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 수학자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는 두 개 할 겁니다. 하나가 방금 전에 했던 직접 나누기. 또 하나가 누구냐면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립제법 조금 마스터합시다. 이거요. 왜냐면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 마스터해. 제가 계속 시켜줄 테니까. 알죠? 수업 시간에 지금 마스터하세요. 조립제법입니다. 자, 갑니다. 식이 뭐냐면 원래 지금 얘가 직접 나누기야. 직접 나누기식을 내가 이렇게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으로 어떻게 바꿀 겁니다. 왜냐면 조립제법 조금 더 간편해요, 솔직히. 그래서 습니다. 자, 원래는 3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을 내가 x-2로 나눌 거야. 그치? 그럼 일단 확인해보자. 1차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상수일 거야. 네, 상수일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면 보세요. 나뉘어지는 식 있죠? 나는 식의 개수만 가져오는 거예요. 개수만. 그래서 3차의 개수 3, 2차의 개수 -2, 1차의 개수 1, 상수항 -6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개수만 쓰는 데 있잖아. 얘들아, 이게 순서로 들어와야 된다.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순서대로 3차, 2차, 1차 상수 될 겁니다. 근데 다항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없는 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1차 아니. 그러면 개수가 0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자리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알죠? 일단 여기 적었다. 그치?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일단 봐야 돼. x-2로 나누죠.
그러면요, 조율제법은요, x-2가 아니고, 얼마 써야 되냐면, 이 나누는 식 x-2가 0 되는 숫자를 찾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조율제법은 일단 나뉘어지는 식을 개수로 먼저 씁니다. 차수 순서대로. 괜찮니? 썼다. 그 다음에, 그럼 뭐로 나누느냐? 내가 지금 나누는 식이 x-2야. 이 나누는 식이 0 되는 x를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이걸 인수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나누는 식이 0 되는 x 찾을 거예요. 그게 2죠. 그러면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 그래가지고 나누기를 거꾸로 한 이 기호를 쓰세요. 이렇게요. 엎어 넣은 거예요. 이 나누기를 엎어 넣은 요 기호를 쓰세요. 자, 이제 규칙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규칙 2개. 간다. 일단 이 숫자는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잘 봐. 이게 무엇이냐면, 이쪽에 배열되는 숫자와 이 2하고는요, 곱해요. 다시요. 이쪽에 배열되는 숫자하고 이 3, 4, 9하고요, 2는 곱하고요. 그 다음, 그렇게 했을 때 이쪽 부분은 더하기입니다. 아니요. 해보면 돼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해보면 돼요. 간다. 3 내려왔지? 자, 곱한다. 얼마? 6. 적었다. 무조건 이쪽 라인은, 이 빨간색 라인은 무조건 더하기예요. 이 파란색 라인은 곱하기예요. 이렇게 기하면 돼. 2 곱하기 3은 6 더해 4지. 4 곱하기 2는 8 더해 9지. 9 곱하기 2는 18 더해 12. 그래서 나머지가 12가 돼. 이렇게요. 괜찮니? 나머지 10이 된다. 그러면 요 붙어있는 이 파란색 숫자 3, 4, 9는 쌤 대체 뭔가요? 이게 몫이에요. 이게. 그러면 봐봐. 3, 4, 9도 차수대로 적은 거야. 알겠니? 3, 4, 9도 차수. 왜냐면 우리가 주어진 위에식 검은색 숫자 3, -1, 1, -6도 차수대로 적은 개수지. 그럼 이 결과로 나오는 파란색 3, 4, 9라는 숫자도 이게 차수에 해당되는 개수예요. 그러면 거꾸로 놓으면 돼. 처음부터 하지마. 거꾸로 올라가.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야. 그게 더 편하다. 거꾸로 놓나? 항상 상수항부터다.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9 이렇게가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누기를 조금 간편하게 어떻게 만들어낸 게 조율제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너네가 교육과정에 조율제법을 가지고 나중에 방정식을 풀어요. 나중에요. 그래서 조율제법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잠깐만. 수업시 마스터하면 돼. 잠깐만. 해보자. 잠깐만. 요거 한 다음 쌤 다시 할게. 자. 어디 하냐면요. 자, 옆에 페이지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29페이지 37 봅시다. 자, 이게 조율제법입니다. 보입니다. 자, x세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을 내가 x 더하기 2로 나눴습니다. 조율제법을 쓰자 한 거야. 자, 그러면 먼저 개수 적자. x세제곱 개수 1, 3차항, 2차항 없죠? 차수 잘 봐. 2차항 없죠? 그럼 0이에요. 2차항 차수 0입니다. 다음 1차항 개수 -5, 상수항 1. 괜찮니? 이거는 내가 x 플러스 2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쪽 숫자에 얼마? 이쪽 숫자에 지금 얼마 있다고? 마이너스가 들어온 거예요. x 플러스 2로 나누기 때문에 -2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연산 한번 볼게. 이쪽 라인은 곱하기다. 맞지? 다음 이쪽 라인은 더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무조건 내려옵니다. 이 숫자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래서 1 내려왔죠. 곱해 얼마? -2 더해 얼마야? -2 곱해 4 더해 -1 곱해 2 더해 얼마? 3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거 이게 뭐라고? 이게 몫이라고. 거꾸로 올라와.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야. 그래서 몫이 Q로 잡을게 쌤이. Q에서 잡겠습니다. 몫입니다.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됩니다. 나머지는요 얼마? 3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조립제법입니다. 빨리 뒤에 거 해. 가로 2번 해봐봐. 아니야, 수업시간 마스터 해. 뭐 따로 공부할 자식으로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하면 됩니다. 하는 게 조립제법입니다. 적으세요. 몫이 식이 어떻게 된다,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가로 2분도 풀어. 가로 2분에서 목 구하고 나머지 구해. 가로 2분 했어? 했죠?
목 표현하고 민주야 나머지도 표현해. 자, 가로 2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3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빼기 2x 더하기 6을 나누니까 일단 표현이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나누는 식이 x 빼기 1이에요. 그럼 얘가 0 되는 숫자가 1이죠. 됐죠? 자,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3명 일단 그대로 내립니다. 그래서 3이야.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뭐해? 곱하기야. 이쪽 라인은 더하기야. 자, 할게. 그러면 1하고 3을 곱했어. 3 보이니? 더해 마이너스 1 곱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더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더해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몫은 3x 제곱 빼기 x 빼기 3이 되고 나머지는 얼마다? 3요. 요게 조립제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항식을 나누기로 했어요. 지금 하나만 더 할까? 그럼 직접 나누기고 잠깐만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여기 있어요. 얘들아, 이면지 필요하면서 이면지 줄 테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32페이지 필수지 15번 지금 푸세요. 두 개 다. 아, 답지 풀이 있잖아. 풀이 있어도 상관없어. 뭐 상관없어. 여백에 풀든 아니면 쌤이 그러면 이미지 줄게요. 봐봐. 그러니까 지금 필수예제 15번요. 가로 1번, 가로 2번 왔다가 이거 먼저 하세요. 가려놓고 가려. 쌤 이거는 무슨 말이야? 내가 설명을 자시고 필요가 없어. 너네가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려놓고 문제 풀고 나서 풀어지면 밑에 확인 체크를 다시 자기가 풀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솔직히 조제법 마스터 하는 거야. 그렇잖아. 뭐야? 안 돼? 빨리 해. 다 푼 사람들은 밑에 확인 체크 42번, 43번 다 푸세요. 이 정도 하면 아마 마스터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고등부 수업을 하게 되면 고등부 수업에서 쌤이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겠죠. 그 진도 내용을 보고 이게 단원이 딱 끊기면은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토요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갈 거고 만약 단원이 안 끊기고 어정쩡하게 남잖아. 나오면 토요일날 고등부를 마무리 지어주면서 토요일날 시험 대비 들어갈 겁니다. 일단 쌤 그건 얘기해 줄게.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맞죠? 시험 대비. 했어? 뭐라고요? 아니 42문 왔어. 42문. A 얼마야? B R 네. 혹시 조이셰프 질문한 사람? 난 모르겠다. 이거 안 풀린다. 없지. 네.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이 나누기가 어디가 어렵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괜찮은데 요게 어려워요. 요 부분요. 대표주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 때문에 싹 다 너네가 보면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 내용이 싹 다 요 부분이에요. 이 보충학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학습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자, 갑니다. 해볼게. 식어볼게. fx를 x 더하기 a분의 b와 fx를 ax 플러스 b 분명히 나누는 식이 틀려. x 플러스 a분의 b를 나누는 것과 ax 플러스 b를 나누는 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쵸?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한 식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식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두 식 똑같은 식 fx야.
똑같은 식 fx인데 이 fx를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을 q1 나머지를 r1이라 하자. r1이라 하자. fx를 내가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을 q2 나머지를 r2로 하자. 지금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쌤 지금 무슨 말이면 이 ax 플러스 b를 a를 묶어내. 내가 a를 묶어내면 x 플러스 a분의 b로 바꿀 수 있죠. 얘들아 우린 방금 전에 이거 였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라고요. 그쵸? 그럼 생각해봐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얘도 fx고 얘도 fx잖아. 맞잖아. 그럼 이 두 놈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여기서 문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딱 이게 기본 개념이야. 야 그러면 이것도 fx 그럼 이것도 fx니까 이것이 같겠네? 그래서 비교하자 이거야. 이게 식의 변형이야. 식의 변형이 하지마. 그럼 괜히 어려워 보여. 그럼 비교하자 이거다. 자 그러면 내가 이 ax 플러스 b를 a를 묶어내.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b가 될 거야. 그럼 이제 비교하자. 간다. x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b. 그러면 얘가 q1이지. 그럼 q1이 누구와 같아? a, q2와 같은 거야. 이해가? 똑같아야 된다니까? 두 식이? 여기에 x 플러스 a분의 b 2분의 a를 묶어낸 거야. x 플러스 a분의 b. 그럼 남아있는 게 q1. 얘는 a, q2. 따라서 q1x는 a, q2x와 같습니다. 이렇게씩 놓으면 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비교. 그러면 여기서 r1이야. 여기서 r2야. r과 r2는 같은 거예요. 이게 식의 변형입니다. 이거를 괜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 식을 놔둬. 그 비교해.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식의 비교인 개수 비교법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그 원리하고 똑같이 쓰세요. 그러면 안 어려워요. 이걸 질문을 해. 다 보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꼬고 들어오거든? 이제 그건 솔직히 질문할 만해.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진짜요. 어려워. 쌤, 설명을 쉽게는 어렵습니다. 이거. 애들 무조건 다 이거 질문 들어가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비교해. 알겠지? 어떻게 하면 얘를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얘도 fx, 얘도 fx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이니까 분명히 똑같을 거라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알지? 자, 넘기면 29페이지에 보면 개념을 익히기 있죠. 그래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뭐 이거 직접 35페이지 35번 직접 나누기. 우리 37번을 했으니까 다 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나누기야. 자, 직접 나누기는 무슨 말이면 식을 있잖아. 진짜 이건 너네가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뭘 도와주겠니? 아까 원리를 설명 다 했는데. 맞잖아. 직접 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해. 알았지? 요 필수 문제를 뭐 쌤한테 이메일 달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너 있잖아. 그 고등부라서 연습장을 준비를 하세요. 연습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중국처럼 있잖아. 이렇게 보면 칸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게 고등부 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장 좀 준비하세요.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연습장에다 문제를 푸세요. 근데 내가 연습장 뭐 없다 아니면 뭐 연습장 안 가졌다 그러면 쌤한테 왜냐면 이메일 달라 하세요. 쌤 이메일 줄 테니까.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연습장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일단은 답 가리고 싹 다 풀어가지고 그 답과 풀이하고 확인을 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얘들아 이것도 공법이야. 알겠니? 공법이야. 그래서 딱 가려놓고 확인을 해. 풀어가지고. 그리고 딱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그 부분 다시 확인해. 그게 우리 오답이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 채점해서 오답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밑에 38번, 3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에이, 이 표현을 알죠? 설마, 쌤, 그냥 높아심에서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거 알죠? Q라는 식의 3을 대입한 값을 구하고, R이라는 식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 값을 구하라고요. 그 두 개 값을 더하라고. 그 Q라는 식, 즉, QX라는 식, 뭐, RX라는 식,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X자리에 3을 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해가지고 그 값을 더해라. 그런 말뜻이다. 에이 알죠. 혹시나. 자 이제 이 얘기해보자. 얘들아 이 얘기해보자. 봐봐. 이제 요 식을 아냐 이거야. 무슨 말이면 나누기 식을 네가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묻는 겁니다. 다항식 x 4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5를 다항식 a로 나눴습니다. A로 나눴습니다. A로. 그랬더니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7x 더하기 10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을 한 줄로 표현하면 요 식이다. 이해 갈까? 맞지? 이 식이다. 이 말이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나누기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직접 나누기를 하세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그래서 저 우변에 있는 7x 더하기 10을 이항을 하는 거예요. 왜? 계산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좌변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쵸? 바뀔 겁니다. 자, 그럼 바뀌면 이제 이 말이야. 우변 설명할게요. 우변은 좌변인 x 4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8x 빼기 15는 a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한 거야. 인수분해 한 거야. 우리가 다항식을 어떤 식과 어떤 식을 곱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배웠습니다. 인수분해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우변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요 a가 나와요. 이해가요? 인수분해 했으니까. 즉 주어진 이게 항등식이니까 이 식을 나는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저런 게 막 나는 어떻게 이게 불편하고 귀찮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항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없애버려. 괜찮겠지? 그러면 우변이 a 곱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만 남는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주어진 식, 이 x 4차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a가 나올 거니까. 이해갈까? 잠깐만, 어차피 뒤에 할 거니까 봐봐. 이제 이 식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4차 다항식은 등호는 a라는 식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니? 그러면 만약 a가 나누는 식이면 뒤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뭐가 된다? 몫이 되는 거예요. 일단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자, 아까 요거야. 별표 치세요, 이거. 아까 중학생, 그게 이 문제입니다. 별표 치십시오. 자, 볼게. 첫 번째 줄, 빨간색 라인입니다. 빨간색 형용펜. fx를 x 빼기 3분의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딱 적었습니다. 이해가요?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었다. 자, 이제 파란색 보겠습니다. fx를 3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문제가 어떤 형식이냐면 내가 빨간색 형광펜 요 조건을 줄 테니 네가 저 하늘색 형광펜, 저 파란색 형광펜의 값을 구해. 이런 거다.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웠어. 자, 빨간색 형광펜이 요 위에 있는 식이야. 그치? 됐니? 자, 그럼 이제 파란색 형광펜을 표현한 게 요 파란색식입니다. fx는 3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q1x고 나머지가 r1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자, 쌤이 적어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적은 빨간색 형광펜으로 적은 게 x 빼기 3분의 2 곱하기 qx 더하기 r이라는 식과 파란색 지금 3x 빼기 2 곱하기 q1x 더하기 r1은 같아요. 왜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도 fx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식도 fx예요. 똑같은 fx예요. 표현의 지금 차이인 겁니다. 됐지? 근데 이제 이건 같은 거야. 자, 비교하자. 잘 봐.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세요. 요 놈에서 무슨 짓을 하는데? 3을 꺼내. 3을 꺼내면 왼쪽에 있는 얘가 나온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 파란색에서 3을 꺼내. 3을 꺼내면 이 왼쪽에 있는 x 빼기 3분의 2가 나온다는 게 보여야 돼. 이 정도는. 보여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우측의 우변에 3을 꺼내겠습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Q1X, 그리고 R1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이제 비교하자고요. 그러면 해보자. 자, 똑같은 식이야. 똑같이 x 빼기 3분의 2, x 빼기 3분의 2. 맞지? 그러면 비교할게. qx라는 건 3q1x와 같다. 이해갈까? 다음, 좌변 r은 우변 r1과 같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뭘 구하고? q1 구하래. q1 구하래. q1 구하래. 따라서 q1x는 3분의 1 qx가 되는 겁니다. r1은 어차피 r이고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변형시킨 게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쌤도 인정할 테니까 요거는 솔직히 안 어렵다. 요거 가지고는 막 어렵다 하지 마. 맞지? 뭐 한다? 이게 우리가 뒤에 할 개수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식을 똑같이 만드세요. 그 비교하세요, 비교.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찾아오는 겁니다. 괜찮니? 저기 왜 멍 때리지? 죽는다. 됐나? 자, 넘기면 조이제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조이제법인데 잠깐만 어디냐면 얘들아 33페이지 스텝 2에 49번 한번 보세요. 지금 봐봐. 제곱이죠. 맞죠? 제곱이죠. 이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이거요. 실질적으로 너네 뭐냐면 올해 수남고, 유로하고 두 개 학교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온 유형입니다. 이게 문제는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유형이에요. 특정항의 개수를 구해서 유라고가 항을 두 개를 구해서 그 개수의 합을 구했고 수남고는 한 개짜리 나왔어.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잘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곱이잖아. 그래서 쌤이 이제 이걸 표현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이 다 쓴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쭉 해가지고 식 하나 딱 적고 곱하기 똑같은 식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쭉 적은 거야. 됐지? 이거 이제 내가 곱하겠지? 이렇게 곱하겠지? 자, 근데 난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게 뭐라고? x 5제곱만 관심 있는 거야, 나는. 왜? x 5제곱 개수래. 오케이? 나는 오로지 이 x 5제곱만 관심 있는 거야. 시작해보자. 자, 간다. 분배 개념이야. 1은 누구랑 곱해야 돼? 1은? 저 뒤에 있는 항에 6x 5제곱과 곱해야 되지. 그래야 x 5제곱 나올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2x 누구 곱해야 돼? 5x 4제곱과. 그래야 x 4제곱 나올 거잖아. 무슨 말이면 주어진 식을 전개했을 때 그 차수가 나오는 것만 골라와라 이거야. 그 생각을 해라 이거야. 어떻게 인부식과 이거 다 전개를 해.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3x제곱은 뒤에 있는 항의 4x제곱과 앞에 있는 4x제곱은 뒤에 있는 항의 3x제곱과 앞에 식에서의 5x 4제곱은 뒤에 있는 식의 2x와 앞에 있는 6x 4제곱은 뒤에 있는 식이 얼마? 1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오겠니? 생각해봐. 순서상 7x 6제곱이죠. 이때부터 필요가 없어요. 차수가 올라가요. 이때부터 안 나와요. 이제 오차가. 이해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편하게 펼쳐가지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항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면요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항상 이런 유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딱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야. 이 전체 항이 몇 개냐면은 총 100개 항이에요. 한 개가 100개 항짜리 식 하나 곱하기 100개 항짜리 식 하나 곱하자고. 그러면 항이 총 100개 나면 10,000개 나와.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알겠니?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와있을 땐 지금 언급했어요. 실력 업은 풀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쌤이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력 업은 풀지 마세요. 지금 개념을 실력 업은 풀지 마세요.
항식입니다. 아, 요거 선생님 개념만 설명할게요. 있죠? 개념만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개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늦게 왔잖아, 이씨. 쌤, 항식에 대한 설명만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등식을 배워. 너네 항등식을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언제냐,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써. 안 쓰니까 항등식 존재를 모르는 거야. 항등식 너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싹 다 우리는 중등 과정은 방정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항등식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항등식입니다. 우리 등식은요, 두 가지예요. 방정식이라는 것과 항등식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쌤,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뭡니까? 방정식은요, 너네가 알고 있는 1차 방식, 2차 방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둘 다 등호가 있어. 이제 둘 다 등호가 있는데 방정식은 즉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차수에 따라서. 1차 방식이야. 해가 몇 개? 한 개요. 2차 방식이다. 해가 몇 개? 두 개요.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항등식은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차수에 관계없이 해의 개수가 어떻게? 무한이에요. 알겠습니까? 해의 개수가 무한입니다. 무한. 그래서 가장 대표 항등식이 누구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죠. 이거 항등식이거든요. 이거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숫자 아무 숫자 집어넣어 보세요. 무조건 등호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볼까? 자, 양변에 0 넣어봐봐. 1 나올 겁니다. 이거 얘가요. 양변에 0 넣어보세요. 1 나올 겁니다. 양변에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0 넣을 겁니다. 그러면 x가 내가 지금 이제 1 넣어볼까? 그럼 좌변 4 넣어줘. 우변에 1 넣어봐봐. 4 나와요. 이미 해가 3개야 지금. 이미 2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3개잖아. 그러니까 저는 건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은 방정식 항등식 차이점은요, 뭐냐면 방정식은 저 등호가 성립하는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그런 반면에 항등식은 어떻게? 무한이에요. 왜? 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방정식은 좌변식과 우변식의 모양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 달라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항등식은 무조건 좌변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름이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설명했다. 항등성질 요거는 알아도,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모양이야. 잘 봤을 때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ax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0이 표시해. 빨리 0이 표시해. 둘 다 0이 표시해. 이거 항식 풀이야. 이거 알아야 항식 풀어. 0이 표시해. 그 형광펜이나 빨간색 폰이 뭐 티를 내거나 연필은 네가 무슨 초딩이야? 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할게. 가로 2번이 뭐냐면 이게 개수 비교라는 거야. 무슨 말? 항등식이라며.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이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만약에 같은데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a랑 a-랑 같아야 되고 b랑 b-랑 같아야 되고 c랑 c-랑 같다 라는 개념이야. 무슨 말? 그냥 식이 똑같아야 돼. 이게 개수 비교법입니다. 개수끼리,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비교하자 이거야. 왜? 항등식이 되어야 하니까. 이해가니? 이게 개수 비교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 봐. 이 개념이야. 동그라미 1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된다. 0이 된다. 0이 되어야만 항등식이 적용됩니다. 0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a 값, b 값, c 값이 뭐가 되느냐. 얘가 잘 봐. 항등식은 x 개수 몇 개라고요? 무수히 많다고요. 이 x에 어떤 숫자 들어 상관없는 거야. 근데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개수가 모두 0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0을 했어. 근데 그게 0이래. 그럼 이 식에 x하고 y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무조건 0이죠. 이게 항등식이 0이 되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야만 x하고 y의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개수 비교. 0을 만들어서
요때 x하 즉 문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개수들이 싹 다 0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이 항등식 원리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 어디까지냐면 얘들아 34페이지요. 34페이지 하십시오. RPM 9페이지에 조립제법이 있을 거야. 그거 해. 알겠지? 그래서 마스터하자. 9페이지에 조립제법이 있을 겁니다. 쌤이 앞에 아마 곱셈공식에 다항식 나눗셈까지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 다 합니다. 다 하고요. 넘깁니다. 넘겨서 네, 16페이지까지.